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기서 쏴 죽이겠다. 1980년대 초반 워싱턴 DC. 거친 거리의 풍경이 보입니다. 낡은 트랙터 수십 대가 경적을 울리며 연준 본부 건물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키가 2미터가 넘는 한 거구가 고뇌에 찬 표정으로 시가를 물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권총을 든 괴한이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당시 정확한 날짜는 1982년 12월 7일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본부 회의실입니다. 스티븐 베델이라는 22세의 청년이 장전된 권총을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총구 끝에는 세계 경제의 황제라 불리던 사내 폴 볼커가 서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장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나라. 빵 하나를 사기 위해 어제보다 2배의 돈을 내야 했던 미친 물가의 시대. 그리고 그 물가를 잡겠다며 전 국민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비정한 의장.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 경제 파괴자라고 불렀고 급기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총구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 연준 의장이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충격적인 실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걸었던 한 남자의 사투를 추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안정된 물가 뒤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사와 20% 금리라는 사형 선고가 내렸던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쩌면 조만간 우리에게 닥칠 문제와 유사한 상황을 조명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상품의 가격을 붙입니다. 그런데 앞선 직원이 돌아서고 얼마 있다가 다른 직원이 더 높은 가격표를 덧붙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참으로 슬픈 광경입니다. 마트 옆 주유소 앞에는 끝도 없이 늘어선 자동차 행렬이 이어집니다. 당시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괴물은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 경제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물가 상승률은 연 14%를 돌파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 원인데 내일 아침이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고기의 양이 14%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저축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싸질 테니까요. 가게마다 물건은 동이 났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기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인플레이션의 전조였습니다. 내 주머니의 돈은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연준은 무능했고 그런 무능했던 연준의 구원 투수가 등장했습니다. 연준은 그때까지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다 경기가 죽으면 표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정치인들은 연준을 압박했죠. 결국 돈은 계속 풀렸고 물가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무능했던 연준의 새로운 구원 투수를 등판시켰습니다. 바로 키 201cm의 거구 시가 에오가, 그리고 누구보다 독한 원칙주의자 폴 볼커였습니다. 연준회의에서 폴 볼커가 의사봉을 내리치는 순간 미 전역의 은행 금리를 나타내는 전광판이 10%, 15%, 마침내 20%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들은 거리에 나앉고 건설 현장은 멈춰버린 채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20%라는 금리는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폴 볼커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된 의장이 되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볼커의 처방은 단순하고도 잔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줄을 죄어 물가를 죽이겠다는 강력한 처망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볼커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고금리 정책을 펼치며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의 3-4% 금리에도 비명을 지르는 우리에게 20%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금리가 20%라는 건
은행의 돈을 빌려 사업을 하던 건설업자, 농민,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당장 사업을 접고 망해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볼커를 죽여라 라는 외침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저항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농민들은 빚을 갚지 못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트랙터를 몰고 상경의 연준 건물을 애워쌌습니다. 건설업자들은 팔리지 않는 집의 나무 토막을 볼커의 사무실로 수포를 보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수천 명의 실직자가 매일같이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급기야 현상 수배 포스터까지 등장했습니다. 증오는 결국 물리적 폭력으로 폭발했습니다. 22세 청년 스티븐 베델. 그는 금리 때문에 무너진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를 품고 연준 본부에 난입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그날은 1982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폴 볼커에게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그가 총구 앞에 선 날이었으니까요. 연준 본부 건물의 복도에 검은색 가방을 든 베델이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이사회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볼커 의장과 눈이 마주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금리를 낮춰 아니면 쏜다. 베델은 권총과 사제 폭탄을 들고 볼커 의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금리를 낮춰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긴박한 인질극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제 폭탄은 나중에 가짜로 밝혀졌으나 권총은 진짜였습니다. 다행히 경비원들의 기민한 대응으로 베델은 제압되었고 볼커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건 직후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볼커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하게 회의를 재개했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을 굴복시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총구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가 쥔 금리라는 무기였고 그 무기를 다루는 그의 의지는 총탄보다 단단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폴 볼커의 결정은 고통 뒤에 찾아온 위대한 성공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4%에서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융도 부활하여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폴 볼커가 로널드 레이건과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은 경제적으로 미국이 화려하게 부활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볼커의 독한 정책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괴롭혀온 인플레이션, 괴물을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 14.8%였던 물가 상승률은 볼커가 퇴임할 즈음 3%대로 안정되었습니다. 20%의 고금리로 경제의 거품을 완전히 빼버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내일은 물가가 오를 거야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뿌리 뽑은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 독립성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정치인의 인기를 얻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화폐 가치를 수호하는 파수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는 수만 명의 파산자들을 보며 밤마다 괴로워했지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죽는다는 신념으로 메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볼커의 결단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폴 볼커의 역사적 팩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 당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현재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폴 볼커는 201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도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금리 결정자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총체적 경제 난국의 시대에 총구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폴 볼커의 결단이 없었다면 아마도 미국 달러와 세계 경제는 이미 종이 조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화폐 가치의 붕괴는 영구적인 재앙입니다. 미 연준 의장이 총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날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임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는 용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파이터의 결정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는 총탄보다 강한 신념으로 돈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2026년 어떤 경제적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안과 공포의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스트가 마약을 줄 것인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폴 볼커 같은 인물이 극약을 처방할지가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